자,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좀 위험했다가 또 빠르게 백신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점점 정상화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백신 접종 완료했고 또 1차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어서 부력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34.9%가 접종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최소한 한 차례 주사를 맞은 프로테이제는 46.5%,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78억 7천 명 중에 36억 6천 명이 최소한 1차 접종을 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죠. 영국 오스퍼드대 통계하고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1차 접종자의 75%는 27억 명은 벌써 이를 완료했기 때문에 총 34.9%가 접종 완료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보통 예전엔 평균 4천만 회 정도가 하루에 맞았는데 지금은 2,300만 회 정도로 줄었다고 그래요. 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중국에 이제 지금 하루 100만 회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거의 뭐 전성기 때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물량의 백신을 맞았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하루에 100만 회도 안 되고 전성기 때 거의 2천만 회 이렇게 맞았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60%도 안 되는 이 주사 실행에 머물고 있고 이게 전 세계의 이 하루 접종 이 숫자에 진짜 영향이 있는 거죠. 중국이 한때 하루 2천만 회가 넘는 주사를 놓았고 현재까지 누적 주사 수가 22억 회가 넘은 거죠. 근데 지금은 100만 회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4천만 회에서 2,300만까지 주는 게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 평균치도 좀 많이 감소하고 있죠. 지금 가장 많은 주사를 놓는 곳이 인도죠. 인도가 엄청 심각하죠. 베트남도 엄청 심각하지만 동남아시아인 베트남과 인도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인도도 하루에 559만 회인데 가장 많이 맞을 때가 이 지난주에 700만 회였다 그래. 이때도 못 미칠 정도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약간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 미국은 한국보다도 못했었대. 한국이 76만 회 정도에 그쳤었는데 미국은 사실은 많이 우리나라도 안 됐었는데 요새 이 부스터샷도 적이 되고 자꾸 이제 승인이 나고 의무화가 되면서 완벽하게 되지만 자꾸 의무화로 밀어붙이죠. 이러면서 이제 최근 100일 만으로 늘었고 일본도 120만 회에서 104만 회로 줄고 한국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일간 하루 평균치가 감소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접종자까지는 꽤 많은 편이긴 한데 사실 2차 접종을 좀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래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조금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평균치 대비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비 대비는 이렇게 돼요. 인구가 1천만 명 내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이 1차 접종자의 인구비가 94%, 거의 다 맞았다는 얘기죠. 1차 접종자가. 포르투갈은 거의 지금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모든 1차 접종 완료자가 인구비 대비 84%로 선두라고 합니다. 인구 4,700만 명 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이 스페인이 1차가 8.7%, 완료가 7.7%, 엄청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는 스페인이 가장 선두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중국발 에너지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자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단 분석이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부가적 LNG 가격 지표인 일본, 한국 가격 지표는 11월 선적분 기준 100만 BTU당 56.36달러를 하루 만에 42%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지금 가장 친근하게 쓰는 이 LNG 가스가 올라가겠죠. 겨울에 가스로다가 난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웬만한 그 원룸이나 이런 쪽엔 이 가스로 난방한 곳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가스에 관한 상당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도 가스 많이 쓰죠. 자, 나비 효과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중국발 에너지 대란의 나비 효과가 전 세계를 덮칠 수 있다고 좀 우려하고 있죠.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에너지기가 아이폰, 우유,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아이폰이랑 우유라고 비교해서 그렇지 결국은 모든 휴대폰, 반도체 이런 분야, 첨단 분야에서 우유나 같은 이런 곡물, 식물, 우리의 식탁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중국의 에너지 경제 사태로 인한 토요타 자동차, 호주의 양사형농가, 포장용 골판지 상자 등 제조업자리까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 얼마 전에 제 우유가 많이 올라갔다 얘기해 드렸죠. 전체적 물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죠. 중국의 전력 대란 사태로 인한 공급망 혼란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기 쉽다는 전망이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대만과 한국과 같은 중국과 교역이 많은 이웃 나라들은 이제 민감하고 호주나 칠레와 같은 금속 수출국들은 독일 같은 핵심 무역 상대도 특히 중국 경제 약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게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인데 반도체 전자업계 공급망도 타격을 받았다고 하죠. 이로 인한 여파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HP, 델과 같은 미국의 전자 자동차 업체들을 넘어 퀄컴, 인텔 등 반도체 업체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대란이라는 게 이게 그 나비 효과를 불러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전체적인 산업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금방 전영상에 알려드렸듯이 에너지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의 영향력은 러시아가 많이 있죠. 러시아에서 최대한 천연가스를 푸는 수밖에 없고 미국에도 가스가 많을 텐데 최대한 풀어서 에너지 가격을 아마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제경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업계 관계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위해서 이번 전력 공급 제한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끼친 영향이 큰데 특히 장수성, 광둥성 일대의 관련 기업들이 받은 충격이 가장 심각하고 기판, 전자소재, 발광다이 등 같은 상품 공급이 일단 중단되면 전체 공급망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게 나비 효과가 오면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수입 받는다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한 또 연쇄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어, 러시아에서 최소한 많은 천연가스를 푸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많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안 그래도 아까 이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가스를 이제 원활하게 공급을 해줄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쫙 올랐다가 푸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슬쩍 이렇게 조정이 딱 들어왔습니다.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에너지 대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사실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안 그래도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인플레,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인도 전력난 온갖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악재가 많은 시장이라 지금 최대한 이런 에너지 대란 문제까지 터지면 안 돼서 그런 게 전력난이 결국 에너지 대란 쪽에 하나이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